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BTQ 테크놀로지스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D웨이브 퀀텀이 결국 26년 양자 상용화를 거의 선언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오르면 오르지 더 빠질 수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힘들더라도 버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보다시피 BTQ 테크놀로지스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뭐 다른 섹터들은 다른 섹터가 아니죠. 다른 양자주들은 다 플러스인데 혼자 마이너스를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실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유를 찾으면 찾는 거지 딱히 사실상 하락의 이유는 없는 게 정상은 맞아요. 다만 이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일단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베스트적인 가격이 어디라 했어요? 3에서 5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BTQ 테크놀로지스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걸 굳이 지금 잘 살펴놓고 3에서 5까지는 주는 게 사실 최고의 가격대다라고 이거를 제가 상장 때부터 한번 얘기했던 게 BTQ 테크놀로지스예요. 다만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상장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쏘아 올리니까 매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면은 조정 눌림에서 한번 매수해보라 했죠. 그래서 눌림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마 그래도 낙폭을 좀 키우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근본적으로 자 BTQ 테크놀로지스가 왜 빠지는지를 일단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현재 사실상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가 악재가 없습니다. 정말 이 기업의 사이트를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호재성 뉴스는 계속해서 나와요. 오히려 지금 뭐 추가되면서 접근성 확대됐다든지 최초의 양자 안전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출시한다든지 지속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그나마 이게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 수는 있겠어요. 왜? 지금 보통의 양자 컴퓨터들은 이 양자 컴퓨터 기술과 함께 플러스 여기 뭐 하느냐? 양자 보안을 이야기해요. 양자 보안. 근데 이제 BTQ 테크놀로지스도 양자 보안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얘는 지금 성격이 자꾸 나오는 게 어디에 가깝다? 코인에 가깝죠. 코인에 가깝다 보이니까 지금 코인이 힘을 못 쓰는 와중에서 굳이 BTQ를 사야 되냐? 사실상 우리가 양자 보안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스코어와 BTQ 두 가지가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BTQ보다는 그러면은 지금 실스코를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실제로 어디서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느냐? 바로 이제 차트죠. 이 사실 BTQ 테크놀로지스가 최근 여기서 조정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 이 5달러만큼은 5달러가 정말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지켜줘야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해버렸어요? 깨버렸죠. 깨버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손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BTQ 테크놀로지스의 지금 하락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다? 이 심리적인 손절 구간이라는 거야. 심리적. 이 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서 손절해야 되는. 특히나 지금 여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 은근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온큐처럼 우리나라 국장 서학개미들이 매수세가 강한 종목 중 하나인데 뭐까지 나옵니까? 지금 국장이 또 엄청나게 3000P 아니죠. 3000닥을 이야기할 만큼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7000P를 이야기할 만큼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외됐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여기서 정리하고 국장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심리적인 손절 구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걸 빠르게 얼마나 5달러 위로 회복해 주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심리적인 손절도 있지만 사실
아마 이런 부분도 크다 생각을 해요. BTQ 테크놀로지스 애초에 얘는 캐나다에서 상장됐던 게 나스닥으로 이전에 같이 이제 상장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캐나다가 또 이제 악재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에다가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중국이랑 뭐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했다시피 이게 달러가 아니에요. 캐나다죠. 캐나다 이 돈으로 이제 5.5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도 관세 리스크.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가 있는데 굳이 같은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손절을 유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 상장되는 BTQ 자체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는 BTQ 가치도 같이 찍어 누르는 효과. 다만 이제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강했던 구간대입니다. 얘가 한 약 5.4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4. 좀 꼬리를 조금 달아준다 하더라도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나스닥에 상장되는 이제 BTQ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는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 최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버틴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점을 찾을 거기 때문에 좋은 날은 온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양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제 이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한다? 이런 그 양자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무너졌던 기업들이 저가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또 같이 올라가는 현상도 일어나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 했습니까? 디웨이브 퀀텀이 드디어 양자 상용화를 선언했다고 했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큐비트 2026을 이제 드디어 진행하고 있어요. 디웨이브 퀀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초기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큐비트 2026에서 지금 이제 디웨이브 퀀텀의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첫 번째, 얘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뭐 했다? 지난 1년간 고객 사용량이 314%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년 한 해 동안만 고객이 4배가 증가했다. 그만큼 점점 양자 컴퓨터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우리는 이걸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특히나 6개월 동안에는 114% 2배가 단기간에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거와 별개로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보다시피 제가 뉴스를 잘못 냈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314%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면서 얘네가 같이 던진 게 뭐냐고 하면은 뉴스 자료가 이거죠. 자, 보다시피 뭐 한다. 지금 이 뉴스가 나오면서 동시에 314%에서 그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 발표. 그 매출이 뭐냐? 지금 이제 포춘 100대 선도 기업과 $10,000,000 규모의 2년 규모 엔터프라이즈 양자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10,000,000 겨우 $10,000,000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겨우 $10,000,000 규모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디웨이브 퀀텀에 보면 알겠지만 2025년 그러니까 아직 4분기 매출은 안 나왔죠. 4분기 매출은 안 나왔지만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9개월 동안 3분기까지의 매출이 $2,180만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1분기 동안에 뭐 했다? 1분기 동안에 지금 이 작년 3분기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매출은 이제 이게 아까 계약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2년 동안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얼마? 1년에 $500만 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고요. 그래도 이게 작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 이게 끝이 아니란 거죠. 디웨이브 퀀텀이 우리 고객이 314%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뭐도 꺼냅니까? 보다시피 $10,000,000 끝이 아니라
애틀랜트 대학교가 올해 말 보카레인턴 캠퍼스에 어드밴티지 2 시스템을 구입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달러를 약속했대요. 그럼 사실상 지금 2,5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미 1분기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1분기도 아니죠. 이 1월 한 달 동안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이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매출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지금 뭐예요? 물론 이게 계약이겠죠. 계약이니까 이게 체결이 직접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을 하지는 못해요. 다만 얘네 같은 경우가 뭐 말에 진행한다고 하면은 매출이 또 내년에 잡힐 확률도 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만 보면 된다고요. 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구두 계약이긴 하지만 뭐다? 이미 3분기의 매출을 뽑아내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두 계약이 아니죠. 계약을 체결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앞으로 이런 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분기가 11개월이에요. 11개월. 그러면은 지금 디웨이브 컨텐츠의 매출이 정말 1000%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기업의 주가의 가치, 양자 컴퓨터의 주가의 가치가 과연 지금의 자리가 고가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디웨이브를 주도로 해서 이제 조만간이야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디웨이브 퀀텀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발표하느냐,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쭉쭉쭉 해요. 디웨이브 퀀텀이 제품 개선 기능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뭐 보면은 그냥 뭐 실질적인 뭐 문제를 고객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실제 산업 문제를 뭐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 뭐 연구 상용 고객 모두를 위한 뭐 지금 고급 제어 기술, 그 제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뭐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에서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역량들을 모두 뭐 하겠다? 2026년에 초기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디웨이브의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뭐다? 연구실에서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26년도에는 이미 초기 게이트 모델의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의 선언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과 함께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하락을 한다라고요. 그럼 이건 뭐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양자가 테마를 사실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알겠지만 포모 현상, 그러니까 가는 애들만 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이 흐름만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가는 애가 양자가 됐을 때 과거에 우리 100%, 200% 너무 단기간에 올랐죠. 그런 게 또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양자는 미래 산업 섹터입니다. 미래 산업 섹터예요. 그냥 버티면은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